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뉴스토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민의힘 파열음. 국민의힘 어제 정말 시끌시끌했어요. 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에 원팀 구성을 위해 만났는데 오히려 지금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네. 회동을 마친 뒤 홍 의원이 원팀 조건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 그리고 처가비리 엄단 선언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운영하는 그 플랫폼 이제 청년의 꿈에 이제 올렸어요. 네. 근데 무인 밑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 전략 공천해달라 이런 조건을 이제 내건 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홍 의원 요구를 거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예. 순서가 이렇잖아요. 두 사람 비공개 회동을 하고 홍 의원이 내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다라면서 SNS 올리고 근데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전략 공천 요구였다라고 권영세 의원이 사실상 혹은 또 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 관계자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그러고 홍준표 의원이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러자 윤 후보가 나는 공천 개입 안 한다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몇 군데 CBS도 나오고 이제 언론 보도가 홍준표의 전략 공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은 그냥 당원으로서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홍준표 의원이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어요. 좀 방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홍 의원이 방자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단어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저는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오후에 윤석열 후보랑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최 전 감사원장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지 뭐 출마를 한다, 뭐 종로 출마 이럴 계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하고의 갈등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공천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공천 문제 때문에 다시 원팀의 파열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원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은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재보궐 공천과 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이거든요. 네. 이거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지금 좀 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략 공천한다. 나머지는 다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라고 이미 지난 19일에 결정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종로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원희룡 전 지사. 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나경원 전 의원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선대본부에서 단장하고 계시죠. 선대본부 단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 가까운 사람인데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물론 윤석열 후보랑도 거리가 먼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홍준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되면은 홍 의원을 지지했었잖아요. 경선 막판에.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전 의원이죠. 최고위원이 이번에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거기도 일종의 윤석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홍준표 사람을 또 전략 공천한다라는 거는 당내 분란의 씨앗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은 경선하겠다. 전략 공천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못 박은 건데 예. 뭐 그대로 그렇게 계속 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상황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말말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나옵니다. 공보단장. 예. 김은혜 공보단장의 얘기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로 갑니다. 민주당의 파열음.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파열음이었고 이번엔 민주당 파열음입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불교계 갈등이 지금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이틀 전에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 압박을 했다라는 거를 밝히면서 이게 당내 분란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조홍천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네. 공개 탈당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 승려 대회가 서울 조계종 앞에서 열립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불교계와의 갈등 속에서 정청래 의원이 좀 자진해서 탈당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당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 이핵관이 했든 어쨌든 지금 요구가 나오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승려 대회가 열린다.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이게 제목이 뭐 이렇습니다. 종교 편향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입니다. 한 5천 명 정도 지금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가톨릭, 천주교 편향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청래 의원의 말이 계기가 됐지만은 그동안에 불교계에 쌓여왔던 어떤 불만들이 조금 폭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 말은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거긴 하지만 그 전부터 부글부글이 있었다는 거군요. 쌓인 게. 물밑 기류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불만이 폭발했는데 네. 어제는 근데 친민주당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서 불교계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정치에서 손을 떼라, 대선 개입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충돌로 뭐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화력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네, 상관없이 당하고는 민주당 상관없고. 지지자들이 네. 가서 한 건데 어쨌든 그 긴장감이 높아지죠. 지금 그 앞에는 전경차 지금 뭐 수십 대가 지금 쫙 깔려 있거든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이게 약간 기름을 더 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은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지지자들은 또 종교 규탄, 불교 규탄 뭐 이런 시위를 하면 상황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래서 오늘 승려대회는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고 정청래 의원도 지금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수습을 할지.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진짜 탈당을 할지. 어쨌든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글로 민주당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진 계기는 됐거든요. 어쨌든.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하라고 권유했다 그 글로. 그 불교계한테 넌지시 전달이 된 거죠. 뭔가 그래도 이거를 수습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당내 분란은 일어났어도 네. 불교계한테는 그런 진심들이 일종의 전달이 된 거라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실제 뭐 탈당을 할지 여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하지 않으면 소신 공양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해일 스님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뭐 소신 공양까지는 아니고 소지 공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소신은 이제 몸까지 던지는 건데 이분의 워딩은 소신이었어요. 예, 예. 제가 그 워딩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뭐가 됐든 소지든 소신이든 이건 끔찍한 일이고 그런 예. 상황까지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요 이야기는 추미애 전 장관 잠시 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민주당의 생각들 좀 들어보기로 하고 세 번째로 가죠. TV 토론 마찰음. TV 또 마찰음 또 예. 파열음이에요. 파열 마찰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양당이 지금 설 연휴 때 TV 토론하는 것이 합의가 된 상황이죠. 그게 30일이냐 31일이냐 이제 그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그 TV 대선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그 양자 TV 토론은 안철수를 TV 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아니 안철수 후보 저 며칠 전에 우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는 패악질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분노한 상황입니다. 안 후보.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국민의당은 서부지법에 지금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고요. 정의당도 지금 여기에 가세를 한 상황이에요. 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제 이제 단독 토론회에 2개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TV 토론이 좀 양자 토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강은미 의원이 똑같이 국민의당처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냈어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의당은 또 정의당대로 따로 냈군요. 예, 따로 냈어요. 따로 낸 상황이고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CBS 한판 승부에 어제 나와서 네.
양자 토론할 경우에는 방송국 앞에 들어 눕겠다. 들어놓겠다. 이제 뭐 일종의 1인 시위 퍼포먼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막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를 정말 할 생각까지 있다. 굉장히 각오를 다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잠적 뒤에 복귀한 이후로 전체적으로 당 사람들이 좀 정의당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이 된 느낌. 적극적으로 된 느낌이에요. 다들 뭐 밖에 나가서 홍보전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도 이거 잘하면 진짜 들어 누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제 그 대선 간담회에서 중간 평가 받겠다는 얘기했어요. 중간 임기 중반에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 위반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 87년 때 노태우 후보가 있는데 그것도 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좀 살펴봤고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603명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쩌면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잠시 후 발표될 수치가 7,000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오늘 안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10,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2만 명, 3만 명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미크론이 이런 겁니다. 델타 변이가 5,000명에 도달하기까지 100일 걸렸는데요. 오미크론은 44일 걸렸어요. 전파력이 어마어마해요.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 전환을 공표하기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진료를 동네 병 의원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도. 그러니까 치명률은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니까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겠다. 워낙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동네 병원이 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검사부터 선별 진료소가 아니라 동네 병원 가서 한다는 건데 그럼 딱 격리가 된 어떤 장소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아직 준비 안 된 상태라 바로 7,000명 넘어버린다고 해서 바로 대응 단계 바꾸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오미크론 관련 의료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어떤 단계로 할지 지금 아직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버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은 오미크론 사태 탈피 선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사용 등은 26일 날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확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달 초에는 22만 명 하루에 확진되다가 지금은 9만 명까지 줄었고요. 미국은 100만 명까지 나오다가 아직도 75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일본도 지금 하루에 4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치명률은 한 4분의 1 정도, 델타 변이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확진자가 관리가 지금 최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기존 것보다 약한 거는 지금 데이터가 쌓이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노약자 분들에 있어서는 이것도 치명적인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연구가 나왔는데 3차 접종을 하면은 해외 연구입니다. 예방 효과가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9배까지 뛴다. 2차 접종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스터샷 많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강제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